바이러스를 겪음으로 우리는 산업 전반적인 DNA가 변하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누렸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터뷰의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해외 취업, 이직 그리고 싱가포르 시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종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로 보입니다. 물론 백신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우리는 빨리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주제로 영상을 찍어 올릴까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제 취업, 이직 그리고 비즈니스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색깔의 시장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내 현재 존재하는 약 35%의 기술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는 등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예측을 해왔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러한 조짐이 더욱 가속화되었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국제회복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기회가 창출되기도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발생될 기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를 겪음으로 우리는 산업 전반적인 DNA가 변하게 되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누렸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장이 싱가포르에 도래할지, 과연 그 시장은 해외 취업자, 투자자,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지, 또 해외 구직자들은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장이 얼만큼 타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떠올릴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 것도 많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 패권과 헤게몬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보호무역, 근리궁핍화, 경제정책으로 자국의 경제 호황을 누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경제 손실 규모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상무부가 4월 29일 밝힌 올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4.8%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 3월 중 말로 생각해 본다면 1분기 이제 타격이 이미 했어야 했는데 그 수치가 마이너스 4.8이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코로나 피해가 본격화된 4월부터 2분기 피해는 더 막심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마이너스 34%, 이제 JP모건에서 마이너스 40% 등 각각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난 2014년 1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고 2008년도 글로벌 크라이시스 4분기 이후의 최악의 성장률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대공황 1930년대부터 32년까지 그 마이너스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즉 대공황보다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이제 관측이죠. 전문가들의 관측인데, 뭐 다행히도 지금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발빠른 경기 부양책과 이제 양적 완화로 그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하다는 게 또 한쪽의 입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실물 경제 타격은 어떨까요? 미국은 체감 실물 경제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실업률을 사용을 합니다.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고용이 되었냐가 아주 중요한 측도 이제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자연 실업률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었나 봅니다. 2020년 5월 7일 현재 미국 실업자 수는 약 3천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약 18.4%이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연 실업률에 머물렀던 미국 상황에 비하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리고 이제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실업률이 약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황 시절 실업률이 약 25%인 것을 감안하면 그에 견줄 만한 파급력이라는 거죠. 뭐 유럽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ECB 총재는 이제 4월 30일에 이제 유로존 경제가 올해 5에서 12% 정도 위축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했고, 2분기 경제는 약 마이너스 15%까지 역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뭐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 2008년도 마이너스 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싱가포르 시장은 어떨까요? 싱가포르 취업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3년 사스 이후 최악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스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제외된 그 수치가 24,000명 정도 실업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1분기 실직장만 해도 외국인을 제외하고 나서 약 19,900명, 약 2만 명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네. 물론 싱가포르는 전체 이제 싱가포리안이 한 300에서 한 400만 명 정도, 외국인 포함하면 이제 600만 명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 수치면은 꽤 큰 수치죠.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나 싱가포르 정부는 그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큰 타격이라는 거죠. 특히 수입 수출이 유전자가 높은 경제 구조상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는 이제 초대형 악재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이제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자, 결론은 이제 전 세계가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제 산업의 플랫폼, 생활 패턴 등 이제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그 변화가 더 빨리 도래했다라는 게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직면하게 되며 또 어떤 역량들이 투자자, 구직자들에게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라이프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높이고 고차원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100년 전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유튜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AI와 빅데이터 활용도가 현격히 높아져 업무 효율까지 이제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인력 감축 및 산업의 DNA 체제 변화, 이제 구조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그 트렌드를 빨리 찾고 따라가야 한다는 게 이제 제 관점입니다. 자, 근래 몇 년 사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당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체제를 변화하려고 추진력 있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매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KPMG, 딜로이트, EY 등 회계법인에서 싱가포르 정부 정책 방향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금융 및 트레이딩으로 싱가포르 정부를 이끌어왔다면 다음 세대 신먹거리는 핀테크, AI, 데이터 센터 등 IT 기반의 2차 산업혁명 필드를 접목시킨 복합적인 성장이고, 향후의 20년간 동남아시아를 선점할 수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에 어떤 비즈니스에 핀테크라는 기술만 갖다 붙이면은 엄청난 양의 지원금, 세제 득득 빡빡 지원을 해줍니다. 땅덩어리가 좁고 노동력이 부족한 싱가포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하이테크 수출이 중심 국가로 지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1차, 2차 산업도 꾸준히 투자를 하겠지만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 DNA는 이제 하이테크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추세를 가속화시켰다는 것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에 어떤 산업군, 어떤 직종이 어떤 기술을 유망할지에 대해 키워드로 다시 한번 중심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먼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얼만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터치 스크린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라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이젠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터치 스크린을 안 쓰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는 건데,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그 소비 트렌드와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싱가포르를 먹여 살릴 신먹거리로 테크놀로지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와 빅데이터, IoT,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3D 프린팅, 로보틱스를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다방면 산업에 접목시켜서 산업 전반적인 효율성 증대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해외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에 대한 시장을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와 새로운 것을 빠르게 흡수하는 그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단순한 조립 엔지니어가 아닌 조립 머신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물론 지금도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그 자동화 설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그 머신, 이퀴먼트, 인스트루먼트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 속도가 가속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며 많은 조립 엔지니어 분들의 자리를 조립 머신이 대체하게 되고, 한 명의 그 조립 머신 관리자가 나머지 전체를 아우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정말 많은 식수를 수입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비중을 수입하는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이제 해수 담수화 상용화 기술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그 양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을 수입해오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는 그 큰 수로가 있는데 이전에는 그 수로에 이제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많은 근로자들이 걸어다니면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드론들을 띄워서 드론 드라이버가 그것을 막 찾아냅니다. 스팟을 찍어내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죠. 비용도 저렴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겠죠. 하지만 그 트렌드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이제 체제 전환을 새로운 일거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드론 조종 자격증, 이제 조립 머신 관리 능력, 코딩 기술 등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고 싱가포르 국공립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지원 및 기술 함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진짜 부장님들이 신입사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에서 엑셀을 배우면은 와, 그 당시 너 엑셀도 할 줄 아냐 깜짝 놀랐던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워서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안 해서 뭐 좀 성장을 해서 과장이나 부장 그런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제 코딩을 쓰는 걸 보면 와, 너 코딩도 할 줄 아니?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진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해외에서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면서 근데 우리가 먼저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Creative and Innovation. 이번 코로나 사태 중 우리는 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영역에 뛰어들며 비즈니스 범위를 넓혀가거나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해 나가는 것을 다양하게 목격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헬스케어 업체들이 원격 가상 메디컬 서비스를 적극 지원을 하거나 메르세데스 공장이 레이싱차 생산이 아닌 산소호흡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사업의 영역 범위를 이제 확장하고 바꿔나가는 거죠. 자,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이나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시드머니가 부족하지만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모델이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검수를 거친 후에 프로핏이 날 거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직접 지원을 하든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든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줍니다. 왜 싱가포르 정부가 이러한 스타트업 이제 사업 영역 확장에 애를 쓰냐면요. 싱가포르 시장의 단점 중 하나는 싱가포르에는 한국처럼 대기업 혹은 재벌 등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수많은 탄탄한 중소기업들 그리고 NTUC와 같은 그 중소기업들 연합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싱가포르 시장은 외국 대규모의 자본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더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그 펀더멘탈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죠. 제 생각에는 그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가 한 회사에 집중되지 않고 이제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죠. 어쩌면은 한국과는 상반된 경제 구조죠. 이제 한국은 몇몇 기업들이 우뚝 서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경제 모델이었는데 반면 이제 물론 위기 상황 시에 싱가포르보다 더 잘 대처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경제 구조는 하지만 그 큰 기둥이 흔들리면은 혹은 그 기둥이 뽑히면은 산업 전반적인 타격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리스크 해치 개념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발굴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그 사업 영역을 이제 미래에는 확장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죠. 혁신적인 사업의 예로는 3D 프린팅을 들어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인이 1차, 2차 산업 노동으로 이제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 농업이나 아니면 건축 등. 하지만 안전시설이 이제 선진국처럼 이제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 산업재해를 당하는 거죠. 이제 팔이 잘리고 이제 다리가 잘려 나가는 등 이제 위험한 산업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하지만 워낙 임금이 낮고 사업주에 대한 이제 횡포도 이제 그 치료와 처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실상이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그 가정에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그런 파탄으로도 파괴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의족에 대한 그 공급 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밀이나 그 쌀을 생산하고 남은 찌꺼기를 재활용해서 3D 프린팅의 의족을 제작하여 높은 수준의 보급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사람들이 삶의 복지 수준도 높여주는 거죠.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적극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리터러시 앤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는 이제 크리티컬 에셋으로 고려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자산이죠. 앞으로 데이터는 자체가 돈, 즉 수입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 관리, 이제 제품 소요 등 다양한 필드에 전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수요와 그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데이터에 대한 축적과 그 지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처럼 이제 IT와 핀테크 등 4차 산업에 이제 적극률을 올리고 있는 나라일수록 그 중요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코카콜라 데이터 애널리시스 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그 세션을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로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으면서 일본, 싱가포르, 영국 그곳에 있는 그 마켓에 축적된 이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에서 코카콜라를 더 많이 마시고 어디에 vending머신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애널리시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그 해당하는 국가에 갈 필요도 없고 이제 리저널 헤드쿼터에서 이제 좀 더 지배력을 가지면서 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제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이게 신뢰성, 이제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검증된 플랫폼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고, 그 검증된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블록체인 기반 산업은 이제 다양한 루트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을 띠며 이제 산업군, 여기 관련된 이제 산업군 지금 날개를 달 것으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금융, 트레이딩 등 핵심 산업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관련된 엔지니어나 이제 개발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짜 뉴스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여실없이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들은 기업이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정말 큰 장애 요소가 된다고 이제 고려가 됩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해외 취업, 투자자, 비즈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준에 갖춰, 자신만의 기준을 갖추고 이제 판독하는 크리티컬 띵킹, 즉 반적 사고가 이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한때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감산을 할 것이라고 이제 트위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원유 가격과 주가 폭등을 이제 이뤄냈지만, 하지만 러시아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었죠. 물론 그 감산 합의가 결국엔 됐었지만 지금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었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위독하다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 회수해내고 정말 이제 그 돈을 그 투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거짓 뉴스들이 각 기업과 투자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구직 시 기업 구성원들이 크리티컬 띵킹, 즉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매니지먼트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일편적인 시각에서 이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제 항상 열려있는 시각에서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한 후에 자신이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정립을 하고 자신만의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런 기술들이 또 그리고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그런 필드들이 앞으로 유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 역량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위에서 언급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 그 adaptability and flexibility, creativity and innovation, 그리고 data literacy,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ritical thinking 등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싱가포르 시장 및 해외 취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 트렌드가 여기 4개의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제 영상을 몇 번 더 찍어 올릴까 하는데, 싱가포르의 사업 투자자 그리고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앞으로 더 희망찬 미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인터뷰하는 남자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